코인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모든 후보가 다 낼 거예요. 진짜 다 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젊은 층의 표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정책을 다 내세울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코인을 워낙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경제정책만 짜달라 해가지고 경제정책 7개를 짜줬는데 그 중에 2개가 크립토 정책으로 넣어뒀어요. 아까 말했던 것들을 좀 다 잘 정리해볼라 생각 중이긴 해요. 이제 어떻게 지금 뭐 KYC 인증 같은 것들도 좋게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개념이지만 국가가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도화해서 결국은 제도화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법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씩 어떤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고 이 생태계로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배경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기업이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국가가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문화가 되는 인프라를 깔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선 후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크립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크립토 정책들을 많이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 거 정책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우호적인 시장이 계속 열려갈 것이니까 모든 후보가 다 낼 거예요. 진짜 다 낼 거예요. 왜냐면은 트럼프 이후로 다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먼저 보여줬어요. 아, 이렇게 크립토 정책을 내니까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하러 나한테 오는구나. 보통 젊은 층은 투표를 안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젊은 층을 배제하는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젊은 층의 표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정책을 다 내세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야당 여당 상관없이 다 친크립토 정책을 다 낼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원하시는 분 뽑으면 됩니다. 이준석 대혁신당 관련해서 정책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연구활동 이거 지금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당원이 아닌데 거기 외부 인원으로 그냥 경제정책만 짜달라 해가지고 경제정책 7개를 짜줬는데 그 중에 2개가 크립토 정책으로 넣어뒀어요. 이제 그거를 최고위에서 심의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해석을 해서 아마 그 이준석 의원이 아마 가공해서 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이준석 의원도 코인을 워낙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 거에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홍콩이 코로나 이제 19 이후에 예전에 금융 허브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홍콩의 이러한 친구적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좀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공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크립토 생태계 인프라의 타이밍이 언제 맞아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홍콩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술의 발전과 그때의 경제 상황과 그때 대중이 필요하는 트렌드가 등장했을 때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홍콩이 하는 방향이 가장 제 생각에 올바른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는 방향을 토대로 이제 인프라가 터졌을 때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양지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양지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음지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양지화 됐을 때 그때 발전 속도는 진짜 무섭게 터지거든요. 그거를 좀 기대해보고 있고 그게 아마 홍콩이 제일 먼저 보여줄까가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한국이 해야 되는 걸 홍콩이 하고 있으니까 패스트 팔로우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 소장님께서는 금과 비트코인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보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즉 금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양해요. 안전자산의 성격이 나오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위험자산이 너무 박살나니까 그 마진콜을 메우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팔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금밖에 없는 거죠. 팔아서 이제 해서 금 가격이 떨어지고 했는데 보통은 이 충격이 가시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다시 또 뭐 인플레가 벌어지든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코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내려갔어요. 나스닥 지금 선물로 17,000이 깨진 상태니까. 근데 코인 가격은 그렇진 않아요. 나름대로 주식보다는 덜 떨어졌고 금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아마 과거 같았으면 그렇게 더 많이 떨어져 있었겠죠. 그걸 봤을 때는 조금 금의 성격도 지금 띄고 있는 상태긴 하다. 나름대로 안전자산이라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은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위험 자산은 덜 오르고 안전 자산들이 먼저 오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관세가 진짜라 그러면은 코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 보는 게, 금융권의 감시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달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세가 되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무역의 거래량이. 그런데 밀수 같은 게 많아질 수도 있겠죠. 관세, 무관세로 하는 것들을 원하겠죠.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규제했더니 러시아가 그 배의 이름을 바꿔서 막 서로 막 교류하는 것처럼 그런 밀거래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밀거래를 그러면 금으로 할 거냐, 달러로 할 거냐, 코인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 그런 어둠의 달러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히려 한 번 더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또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컨트롤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해버리자. 이제 달러로만 컨트롤하는 시대가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제어를 하고, 그 기반에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밀거래를 하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규제할 수 없으니까 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쥐고 있자, 뭐 이런 형태로 가려나, 뭐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어요.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관세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예. 진짜 속내는 뭔지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책에 썼었는데 한 3개월 전에 썼을 때는 미치광이 소리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침체될 거다. 근데 그때 나스닥 지수가 22,000까지 더 올라가고, 경제가 이렇게 좋고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거냐. 근데 저는 경기 침체로 떨어지면 트럼프한테 유리해지는 게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침체로 가는 게 트럼프 정부에게 이득이 되면 글로 갈 가능성이 항상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부채 이자를 줄이게 돼요. 이제 뭐 이미 요새는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작년에 연방 정부 적자 이자가 1조 달러가 나왔었는데, 지금 금리가 작년보다 더 오른 상태거든요. 만약에 4.5 기준으로 잡았으면 1조 7천억 달러가 이자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산이 6.3 트릴리언 달러인가? 그래서 6.3조 달러 했었어요. 그럼 거기서 1.7조 달러를 이자로 내버리면 쓸 돈이 없어요. 그나마 나머지는 다 고정 지출이고 변동 지출이 그보다 더 작아요. 예산 자체가 빵꾸 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이자를 줄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거죠. 이자만 줄이면 예산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 여백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기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증시가 좋은 상태고 연방 재정 적자가 넘치는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를 한다 주장한다? 안 되겠죠.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그거는 대중이 찬성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에는 모든 정책을 자기가 다 이뤄서 아예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사람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3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터지고 주식이 박살나면은 트럼프는 그냥 바이든 탓을 하면 끝납니다. 이거 바이든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나는 이제 살릴게. 지금부터 열심히 뭐 한 3개월 더 안 좋고 한 1년 반 열심히 살리면 중간 선거가 나와요. 그때는 내가 살렸어라 핑계댈 수 있겠죠. 바이든 정부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었는데 내가 간신히 살려놨다. 그러면서 또 2년 동안 법인세 인하를 하겠다, 소득세 감면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할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경기 침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으로 제 책에 써놨었던 건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죠. 저거를 진짜 의도한 거 아닌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책을 한번 사서 아니 이제 다 흘러간 흐름대로라서 안 사보셔도 이제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냥 예상을 해본 거죠. 트럼프가 성격, 저는 되게 대중 심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대중의 심리, 광기, 트럼프의 심리, 이런 걸 봤는데, 트럼프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책을 썼던 저자, 그 대필 작가가 했던 말은 뭐냐면 사이코패스 같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뭐냐면은 어떤 대중의 상처와 아픔보다는 자기의 실적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 실적을 위해서 증시가 꺾여나가는 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봤던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을 처음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기업의 회사채랑 연결하는 스테이블 코인 나올 수도 있다라 봐요.
왜냐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은 안 할 거고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번에 제가 보는 실물 자산은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서 그 후순위 들어왔던 채권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파산할 위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메워줘야 되는데,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만든 게 리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자산을 블록체인화해서 코인화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코인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 채권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생태계로 소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뀌면 필요하다. 그러면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코인이 와서 막아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경제 체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정말 코인이 슈퍼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1년 전쯤에 비트코인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좀 코인에 주목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인이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코인 차트를 월봉으로 쫙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대중의 공포는 똑같은데 최하까지 치닫는데 가격이 방어되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는 저 뭐를 보냐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해군 장교였었는데요. 배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OS를 하루에 대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줘 봤었어요. 그랬더니 먹어요. 근데 OS를 하루에 3개씩 나눠주니까 먹고 남는 게 생겨요. 이걸 가지고 담배로 바꾸는 애들이 나오고 이제 이 OS가 코인의 역할을 하면서 교환의 가치로 저는 시킨 적이 없는데 알아서 생태계로 돌아가더라고요. 화폐가 됐네요. OS 코인. 그런 것처럼 화폐의 기본은 뭐냐면 신뢰였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 OS 하나라는 그 가치가 서로 신뢰할 수만 있으면 되더라. 근데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코인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했었죠. 저도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근데 제가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기 시작해요. 종교가 퍼지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단단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양지와 음지를 다 스캔하면서 보니까 느꼈던 건, 비트코인은 이제 음지에서는 그냥 달러로 공고하게 인정받는 가치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테더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테더는 뭐 달러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점점 코인이 하나 둘 셋 넷 인정받는 코인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없는 수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요들이 계속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거래 수단으로서 너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원했던 탈중앙화 개념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떤 그 사이드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신 건가요? 음지. 이 음지의 수요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불법 거래들을 이제 다 이제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신뢰를 거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밀주법에 해대했죠. 그런 거래에서 이제 양지화로 넘어가면서 규제가 되고, 이제 과거에는 음지에서 달러로 됐던 것들이 양지의 달러로 하나씩 자리 잡아나가는 그 과도기가 지금이라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저점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유튜브라는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계신데요. 한국 대중들의 디지털 자산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코인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미지 수준으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규제가 세게 나가는 거고, 어떤 제도나 인프라를 만들어주지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중들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죠.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원해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는 사람이 뭐 당선되고 국회의원 되고 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무슨 생태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해요. 오른다니까 합니다. 민코인이면 더 좋아해요. 생태계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한 거는 교육이다. 10년 전에 주식이랑 비슷했어요. 10년 전에 주식 강의는 지금의 코인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딱 10년 전. 저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주식 강의를 다녔었는데, 그때 주식 강의 하면은 색안경 끼고 뭐 이런 놈이 강의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주식 강의라 그러면 되게 교양 있고 대중적이고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10년 뒤에 코인 그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되고 대중적으로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코인들만 해서라도 대중들이 생태계는 이해하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못 파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아무거나 찔러볼까요? 헤데라.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어떤 생태계에 어떤 걸 바라는 코인입니다를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겠죠. 아, 생태계 교육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도 얼마까지, 한도 뭐 얼마 이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풀어주자, 자격을 주자. 우리나라는 참고로 선물이나 이런 게 없는데 코인을 오로지 롱으로만 해야 돼요. 상승에만 투자해야 되고 하락에 투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강합니다. 주식에서 공매도도 있고 선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숏의 거래량과 롱의 거래량이 섞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대중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 호가 차이가 없어야 거래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려면 선물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막 레버리지 높은 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거래소도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면 교육이 먼저다. 크립토 리터러시가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하러 왔어요. 그래서 비탈릭 온다 하길래 섭외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더리움 생태계 한 번만 설명해 달라. 솔라나 만나서 솔라나 생태계 한 번만 설명해 달라. 이런 생태계를 설명해 주고, 그거를 이분들이 편하게 얘기해 주고, 제가 그거를 또 정말 필요한 질문들, 정말 이제 코인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찔러서 그거를 받아서 또 답변을 해주면 저처럼 코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아,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이제 움직일 거고, 그래야 인프라가 구축되고 양지화가 되지 않을까. 저 한 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아직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코인으로 되게 부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코인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했었어요. 이해하니까 보이더래요. 아, 얘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되는 거를 파악하고 일찍 여기 생태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신 부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하신 분들이든 하신 분들이든 먼저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기업처럼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성공할 건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문화가, 먼저 돈 번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들어온 사람이 또 다른 생태계에서 또 돈 벌고 또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좀 한동안 반복이 되면서 생태계가 더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버셔서 그 좋은 좀 약간 올바른 생태계 문화를 많이 퍼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